최근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전투기도 항공모함도 아닌 바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기갑 부대의 뚝배기를 사정없이 깨버리며 전황을 완전히 뒤바꾼 미국산 하이마스의 위력이 증명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제발 하이마스 좀 팔아달라며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기가 막힌 대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나토 최전선에서 러시아군과 마주하고 있는 유럽 정예 장교들은 하이마스 대기열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8,000km 떨어진 대한민국 강원도 육군 포병학교에 입교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배우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유럽의 콧대 높은 군인들은 자신들이 주문한 천무를 인도받기도 전에, 아니 공장 라인에서 첫 물건의 철판 용접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국으로 날아와 스파르타시 화력 과외를 자처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지난 5월 21일 서해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존심 강한 나토의 정예 군인들이 지갑을 활짝 열어젖히고 묻지마 풀매수를 때리는 것인지, 그리고 나토 동부전선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러시아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있는 한국 천무의 미친 전개 속도와 그 막전 막후를 지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지난 5월 21일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와 해병대는 서해 웅천 사격장에서 2026 합동 해상 사격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실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유튜브를 통해 공식적으로 푼 영상만 보면 그저 매년 하는 평범한 한국군의 화력시험 훈련 같아 보이지만 이 훈련장 한복판에는 어마어마한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서 온 나토 정예 포병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압도적인 타격 쇼케이스를 직관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들의 턱을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든 건 훈련 영상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숫자와 퍼포먼스였습니다. 천무가 웅천 사격장에서 엄청난 화염을 뿜어내며 날아간 거리는 무려 55.6km 밖에 서해 직도 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엄청난 거리를 마의 속도로 날아가면서도 무기 체계의 오차 한계선인 원형 공산 오차 CEP를 단 3m 이내로 극단적으로 좁히며 바위섬 한가운데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버렸죠. 이게 얼마나 미친 스펙이냐면 50km 밖에서 건물 전체도 아니고 건물 창문 하나를 정확히 골라서 유도로켓을 꽂아버리는 수준의 초정밀 펀치력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무인기와 대포병 레이더 등 합동 탐지 자산으로 포착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발사대까지 데이터 링크로 쏴버리는 킬체인 루프를 실전과 똑같이 돌려버리니 미국 하이마스 공장만 바라보며 장비 인도를 못 빠지게 기다리던 유럽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눈이 돌아갈 만한 사건인 것이죠. 이 미친 실화나 이프로차 붙여서 사격기열 점령 완료. 지휘체 가강. 지자강 일제대 사격은 각 조준. 조준 재원 확인. 면제 확인 이상 무 일제대 사격 준비 완료. 사격 준비. 무장. 무장 쏴. 쏴.
퍼포먼스를 눈앞에서 직관한 발트 3국의 맏형 에스토니아의 행보는 방산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기 도입 계약이라는 게 보통은 1차로 물건을 소량 받아보고 자국 군인들이 이리저리 굴려본 뒤에 현지 환경에서 성능이 완벽하게 입증되면 그제야 까다로운 의회 승인을 거쳐 2차, 3차 추가 주문을 넣는 게 글로벌 방산의 기본 상식인데요. 하지만 천무를 구입한 에스토니아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천무 6문을 계약해놓고 그 첫 토끼가 하나 공장에서 나오기도 전인 불과 5개월 만에 3문 더 추가요를 외치며 폭풍 쇼핑을 질러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예산이 발행되는 그 즉시 바로 천무를 사는 중인데, 심지어 이 추가 계약이 터진 시점이 에스토니아 장병들이 한국 육군 포병학교에서 천무 조작과 전술 교리를 교육받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교육받으면서 장비를 직접 만져보니 하드웨어 성능과 소프트웨어의 연동성이 본인들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니까 곧바로 추가 구매를 시행한 것이죠. 지금 주문해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하이마스를 목매고 기다리느니 결제 도장 찍자마자 칼같이 물건 뽑아내주고 장병들 야전정비 가외까지 싹 다 원스톱으로 책임져주는 한국 방산 특유의 미친 불맛 서비스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täna me allkirjastasime Korea nii riigi esindajatega kui ka ettevõtete esindajatega nii koostöömemorandumid, mis toetavad meie edasist kaitsekoostöö arengut ja vastastikust tööstuskoostööd, kui siis lepingu Tianmu raketiheitjate soetamiseks Eestile. Kuidas hakkab Tianmu süsteem meie Eesti tulevikku kaitsma? No teatavasti, mida kaugemale sa ulatad vastast mõjutada, seda lähemale, et ta suudab sulle tulla. Nii lihtne see ongi. Ja sellest tulenevalt loomulikult, kui sul on olemas võimed, mis ulatuvad 300 kilomeetri kaugusele, siis heidutab see vastast päris korralikult. Ja meie ülesanne on eelkõige vastast heidutada. Kui peaks olema vajadus relvaga Eestit kaitsta, siis mitte teha seda Eesti territooriumile. Selleks on sul vaja süvalöögivõimet. Ja seetõttu tegelikult nii Tianmu kui HIMARS omavad väga olulist mõju selle võimelünga täitmisel. Today is the new era of some providing our Chonmu system. It is a deep strike capability for Estonian Army. Our Chonmu system has some a high mobility vehicle and 4x4 and 8x8 field vehicle. So it means a high mobility providing to some Estonian Army. Also our launcher or missile system is various kind of some range. It is a short range, medium range, and long range you can provide. For example, 80 kilometer, 160 kilometer, or 290 kilometer. How has it been working together with Estonians? Estonian Army are using already our K9 system. It means our firepower system is using same C2 network or some communication system. It can be a more comparable flexibility to providing Estonian Army. Estonian Army is much easier to use our system because they have already got the experience in using our K9 system. 여기서 논리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궁금증이 생깁니다. 폴란드는 지평선이 보이는 쫙 깔린 대평원이고 노르웨에 있는 얼어붙은 피오르드 동토지대이며 에스토니아는 전체가 푹푹 빠지는 늪지대로 이처럼 지형도 기후도 교리도 완전히 다른 이 유럽 국가들이 굳이 대한민국 강원도의 첩첩산중 포병학교에서 대체 왜 수개월이 넘는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냐는 것인데요. 이는 전세계 모든 최악의 전장 조건들을 하나의 좁은 땅덩어리에 다 때려박은 지파치가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고장 없이 굴러가고 명중시키는 무기와 교리라면 지구상 그 어떤 험지에서도 무조건 통한다는 걸 유럽 국가들도 알게 된 것이죠. 게다가 천무는 플랫폼의 확장성 자체가 미쳤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산 옐츠 트럭 차체에 천무 발사대를 얹고 자국 통신망을 깔았으며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역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나토 표준 규격의 차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껍데기와 트럭 바퀴가 다를 뿐 하늘 들이밀고 표적을 계산해서 유도 로켓을 통제하는 화력 제어 시스템의 알맹이는 100% 동일한데요. 평생을 휴전선 너머에 북한의 장수정포 위협과 마주하며 24시간 실전 대기 태세로 세계 최고의 밀도의 대화력전 교리를 깎아온 대한민국 육군의 노하우는 냉전 종식 이후 평화의
화에 찌들어 포병을 다 갖다 버렸던 유럽 군대들에게는 그야말로 수십조 원을 주고도 못 배울 실전 생존 비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체면 다 구겨가며 재빨리 한국제 무기로 갈아타려는 데는 그들의 목숨이 걸린 뼈저린 안보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선만 무려 294km를 정면으로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시절의 유산인 소련제 구형 122mm 방사포 등의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막상 실전이 벌어지고 보니 상황은 참담했는데 부품 조달은 당연히 막혔고 나토 표준 지휘 통제 시스템과 데이터 호환도 전혀 안 되는 그야말로 자리만 차지하는 고철덩어리가 된 것이죠. 좌표를 찍으면 정확히 타격하는 서방제 스마트 무기와 달리 그냥 특정 구역에 폭죽처럼 포탄을 흩뿌리는 소련제의 샤머니즘 기반 탄착군으로는 현대전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당장 내일 러시아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어오고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극한의 판국에 라인 증설도 안 돼서 언제 물건이 나올지도 모르는 미제 하이마스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 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서방 선진국들의 눈치를 볼 시간도 없이 가장 압도적인 화력을 가장 미친 납기 속도로 꽂아주는 한국산 천무로 선택해 자국 군대의 소련제 껍데기를 빛의 속도로 벗겨내고 나토 표준으로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쯤 굴러가니 결국 발작 버튼이 세게 눌린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죠. 최근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행정 아카데미 산하 연구소의 알렉산더 스테파노프 연구원은 국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천무를 콕 집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쫄린다는 것이겠죠. 그는 천무를 향해 하이마스의 복제품에 불과하다며 억가를 시전했는데 정작 바로 뒷문장에서는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장거리 미사일이 호환되는 고정밀 공격 무기라며 본인 입으로 천무의 미친 스펙을 강제로 인증해버리는 역대급 팀킬 코미디를 보여줬습니다. 나토의 동부 및 북부 전선에서 한국의 군사기술적 입지는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포함한 고정밀 시스템 공급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오직 대러시아 방향으로만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격용 무기입니다. 많은 면에서 천무는 하이마스의 복제품입니다. 다목적성, 다양한 종류의 탄약 탑재, 장거리, 사거리, 고정밀도 등 개념이 유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연장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과 호환이 가능한데 이 중 일부는 기술적 특성 면에서 하이마스용 미사일을 능가합니다. 현재까지 폴란드 290대 이상, 에스토니아 9대, 노르웨이 16대의 천무 시스템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 측근인 스테파노프의 생각은 곧 푸틴의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스테파노프는 천무를 도입한 국가들의 계약 대수까지 읊어대면서 러시아 국경이 한국 무기로 도배되고 있다는 극한의 공포를 여과 없이 내비쳤죠.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억가에도 현지 발트 군사 전문가들은 하이마스보다 천무가 훨씬 성능적으로 우월한 세계 최고의 MLRS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The Chunmoo was simply the better option regardless of politics. Indeed, the Korean system's solid performance combined with the big differentiating factors of cost and delivery time would have put it far above Lockheed Martin and HIMARS. 천무가 유럽을 점령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도 납기도 정치적 이유도 아닌 그저 성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스펙상 비교해서 천무와 하이마스는 수준 차이가 확연한데요. 하이마스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춰 미사일 컨테이너를 딱 한 팩만 싣고 다니며 쏘지만 천무는 육중한 차체를 바탕으로 두 팩을 싣고 다녀서 기본 타격력 자체가 2배에 달합니다. 하이마스가 227mm 로켓 6발을 쏠 때 천무는 239mm 유도 로켓 12발을 한 번에 쏟아붓죠. 특히 구형 소련 현재 122mm 미사일까지 호환 가능한 미친 호환성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하이마스가 줄 수 없는 큰 메리트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옆집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는 걸 바로 국경 너머에서 지켜본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발트 3국의 막내 리투아니아인데요. 동네방네 한국 방산의 미친 가성비와 납기 속도에 대한 입소문이 쫙 퍼지자 리투아니아 데이비다스 국가안보 보좌관은 앞뒤 잴 것 없이 곧장 한국으로 직접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한국산 무기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며 메뉴판에 있는 거 다 먹어보겠다는 충격 발언을 했죠. 최근 자폭드론 공습 경보가 울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하 벙커로 도망가는 굴욕을 겪었던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생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무 같은 장거리 타격 자산은
거는 기본이고 한국의 보병 전투 차량 레드백이나 저고도로 파고드는 드론을 30mm 쌍열포와 신궁 미사일로 억제하는 K방공의 핵심 비오 복합까지 패키지로 싹 다 털어가려는 심산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리투아니아는 좀 늦은 듯하지만 어쨌든 자진해서 우리는 유럽연합 시장 진출에 또 다른 관문이 되어주겠다며 바람잡이 역할까지 자처하고 나섰으니 이로써 폴란드에서 시작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로 이어지는 나토 동부 최전선 라인은 그야말로 메이드 인 코리아 화력 벨트로 완벽히 묶이게 된 것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6.25 전쟁 당시 포탄 한 발 제대로 만들지 못해 북괴에 밀렸던 대한민국. 당시 우리는 노르웨이 외과병원 의료진들의 신세를 지고 무기 운용법을 몰라 서방 선진국 군사학교에 장교들을 유학 보내며 기술을 구걸하던 처지였습니다. 또한 나토 표준의 벽을 넘지 못해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프로젝트에서 K9 차체를 밀어넣으며 유럽의 지형과 지휘 통제 시스템을 어깨너머로 배우던 눈물겨운 징검다리 역사도 있었죠. 그러나 현재 상황이 180도로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정밀한 다연장 로켓을 그 어떤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찍어내고 나토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예 장교들을 도리어 한국으로 불러 모아 글로벌 대화력전 전술의 표준을 가르치는 전세계 군사학의 메카이자 성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전무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7월과 11월에는 포병학교를 비롯한 각 병과학교에서 K2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마스터 클래스 교육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무기 계약서에 도장 한번 찍었다 하면 칼같은 납품은 기본이고 현지 야전 정비부터 실전 전술 가외까지 단 1%의 지원도 없이 원스톱으로 끝내버리는 대한민국. 국가번호 8위의 나라답게 스피드와 효율성으로는 전세계 그 어떤 방산강국도 범접할 수 없는 언터처블의 경지에 올랐음을 이번 전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완벽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면 러시아에 사는 중국의 북한인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포병학교에 유럽이 입교하자 러시아가 보인 실시간 반응.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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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